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원수학 이철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예비고1 학생들을 반을 개강하게 돼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번 예비고1 친구들이 제가 개강을 조금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예비고1 친구들을 조금 빨리 한 게 이 친구들은 커리큘럼이 되게 길 거예요. 굉장히 길게 잡았고 이제 컨셉 자체가 목표 자체가 미적분 1까지 끝내고 이제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게 목표라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공통수학 1부터 미적분 1까지를 전부 다 끝낼 계획이라 제가 개강 자체를 조금 일찍 했습니다. 다른 예비고1 친구들보다 개강이 조금 빨라요. 자, 그래서 이제 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예비고1 친구들 대상은 공통수학 1부터 이제 진짜 처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공통수학을 처음 시작한 친구들도 괜찮고요. 이제 그래서 공통수학 1부터 시작을 해서 미적분 1까지 차근차근 모든 과정을 짚고 고등학교를 들어갈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금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요, 목요일 6시부터, 목요일, 일요일 두 번, 일주일에 2번, 6시부터 10시까지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따 뒤에서 말씀은 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주 3회 반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1월 겨울방학 때부터는 정규 수업이 주 3회로 바뀔 예정이에요. 미적분원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될 과정이라 12월까지는 주 2회로 진행을 하고 1월, 2월에는 2월까지 해서 미적분원을 끝낼 건데 1월, 2월에는 정규반이 주 3회가 되겠구나 라고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강일은요 9월 14일, 9월 중순부터 개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9월 14일 일요일부터 개강을 시작해서 2월 달까지 쭉 갈 거예요. 2월 끝날 때까지 쭉 가게 되는 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이게 제가 교재를 쭉 나열해서 쓰려다가 이제 그거를 다 뭐 또 실력 진도도 나가고 아무래도 좀 과정이 길다 보니까 이걸 다 적어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그래서 제가 간략히 적어 왔는데요. 개념 설명 진도를 나갈 때는 처음 시작할 때죠. 그때는 개념 원리랑 올림포스 유형편을 들고 시작을 할 겁니다. 원래 저는 정석책을 잘 썼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정석책은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정석책보다도 조금 더 쉽게 시작을 해서 개념 원리랑 올림포스 유형편을 진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면 실력 진도 나갈 때는 이제부터는 자체 교재를 쓸 거여서 자체 교재 3단계가 있는데 이제 이 교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교재 설명을 한번 먼저 드릴게요. 이제 실력반이 되면 어떤 책이 나가는지를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자체 교재 1단계 책은요. 제가 2단계까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1단계 책은 그냥 제목을 사실 뭐 책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문제 컨셉을 그대로 책 제목으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또 장명에는 센스가 없다 보니 그냥 책 제목 자체가 따라만 합시다예요. 얘는 정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풀어주는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있었지. 아무래도 실력 수업이니까 이제 또 앞에 개념 설명한 걸 까먹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연산 이렇게 하는 거래 하고 저를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하고 선생님 푸는 거 그대로 옆에다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는 뭘 시키는 거냐면 이제부터는 개념도 어느 정도 들었고 한 번은 들었고 그러니 이제 어느 정도 공식이 암기가 되어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풀어주는 걸 따라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여기다 갖다 쓰는 거야. 이 용도를 조금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공식은 여기다 쓰는 거래. 요런 내용은 이럴 때 쓰면 된대. 이걸 정말 조금 이거를 뭐 요 책에서 완성을 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연산에 있어서는 그렇게 따라 할 거고요. 여기 3번 진짜 중요하죠. 얘는 그래프 그리는 습관을 드릴 겁니다. 그래프도 제가 그려줄 거예요. 다 그려줄 거고 그래프가 왜 필요한지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그래프 막 어려운 그래프 그리라고 안 해요. 막 절대값이고 뒤집어 올리고 중간에 자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요 과목에 나오는 그래프를 좀 한번 사사사 그려봅시다. 똑같이 그냥 기본형만 표준형만 똑바로 그립시다. 제발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자 라고 얘기하는 제가 간곡히 요청하는 부탁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1단계 따라만 합시다 교재에서는 그냥 제가 하는 문제를 시작할 때 쓰는 이제 좀 문제를 시작하는 방법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 그리고 얘를 여기다 갖다 쓰는 거구나. 그래서 습관이 제일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습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연습을 하는 교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2단계 교재인데요. 대부분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합니다. 여기까지는 하고 그 뒤책은 잘 안 주긴 하는데 2단계 교재는 정말 생각을 합시다. 이것도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이제 장명 센서도 없어서 그냥 차라리 문제에서 또 제대로 그냥 책 제목에서 이 책의 컨셉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생각을 합시다. 근데 얘는 이제부터는 제가 문제를 먼저 풀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 책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제가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먼저 풉니다. 그리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서 그동안 썼던 애들을 요렇게도 바꿔 이거 여기다 갖다 써도 되나? 저기 썼던 거 여기다 써도 되나? 진짜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하는 교재가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할 거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여기 맨 마지막 타임어택이 들어가요. 이 책부터는 앞에 책에도 시키긴 하는데 이 책부터는 시간을 정해놓고 풉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예를 들면 한 5문제나 하면 개당 2분 해서 10분을 준다거나 개당 3분 해서 15분을 준다거나 해서 그렇게 딱 한 5-6문제 정도씩 끊어서 뭐 적으면 3-4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많으면 한 8문제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서 이제 요 안에 해결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들고 씨름하는 거 아닙니다. 요 안에 딱 들고 해결을 하고요. 이제 모르겠으면 넘어갈 줄도 알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시킬 건데요. 이 공식을 이제부터는 그냥 배운 대로 거기다 갖다 꽂아 넣는다고 나오지 않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정말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랑 이거를 같이 써야 하나? 내가 배운 내용들 중에 뭘 갖다 쓸 수 있는 거지? 이런 방식을 연습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습관은 앞에서 문제를 이렇게 할 거야. 그래프 그리는 습관 드렸고 일단 얘 나오면 이거 쓰기로 해 라고 습관 드렸고 선생님을 따라 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드리는 습관은 그러면 이거 연산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습관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습관. 이거 그래프 어떻게 읽어야 조금 더 이쁜 거지? 이런 습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이 이 책의 목표는 그겁니다.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떻게든 나의 풀이를 만들어가는 거, 그런 습관을 드리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질문도 많을 거고요. 아이들이 먼저 풀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너희들의 방식과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방식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 그 중에 니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골라서 해. 라는 느낌의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1, 2단계, 2단계 교재로 실력 수업을 하려고 예상 중입니다. 근데 3단계 교재는 사실 잘 안 줍니다. 이거는 실력 단계 애들도 너무 잘하는 친구들한테 주는 거고 3단계 책은 책 이름도 이젠 죽어라 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건 너무 어려운 책이라서 맞아요. 어려운 거 맞고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지금 하긴 조금 실력 단계에서는 조금 빡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단계 책은 가능한 학생들에 한해서 나눠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월별 진도예요. 이제 이렇게 개념 수업은 이렇게 하고요. 실력 수업은 이렇게 하고요. 개념 수업엔 이런 교재를 쓰고요. 실력 교재엔 이런 교재를 써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언제 나가는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이게 언제 나가게 되는 거냐면 공통수학 1은 제가 이번 반 컨셉이에요. 공통수학 1을 9월부터 2월까지 계속 나갈 겁니다. 계속. 그래서 정말 바로 올라가서 봐야 되는 게 공통수학 1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계속 들고 나가면서 3월 달에 당장 시험을 봐도 문제가 없는 애들을 만들어 놓는 게 그냥 100점 맞는데도 문제가 없는 애들을 만들어 놓는 게 목표다라고 이게 가장 큰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9월 달에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 공통수학 1이 그렇게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과목 자체가 그렇게 볼륨이 큰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면 공통수학 1 이 개념 수업이 끝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11월부터는 공통수학 1을 실력을 들어가면서 아까 자체 교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공통수학 2의 개념 설명을 시작할 건데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공통수학 2는 또 볼륨이 되게 커졌죠. 도형의 방정식 때문에. 그래서 이제 12월까지 해서 공통수학 1, 2를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한 수업에서 공통수학 1, 2를 같이 병행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또 그거 안 해요. 뭐 목요일은 공수 1, 일요일은 공수 2 이게 아닙니다.
수업마다 공통수학 2를 나가고요. 그러고 나서 공통수학 1은 간단히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고 질문 받고 하는 이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매번 올 때마다 공통수학 1, 2를 전부 다 하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가 관건이에요. 이제 1월부터는 밑에 보이다시피 미적분 1을 필수로 정규반에 넣을 거예요. 자, 요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미적분 1을 정규반에 넣은 이유가 사실 공통수학 1을 하는 데 있어서 미적분 1이 도움이 너무 많이 되는 건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수는 선택 특강이에요. 이거는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들어라 라고 하는 선택 특강으로 개강을 해 놓은 거고요. 이제 그래서 대수 특강까지 하는 친구들은 방학 되면 주 한 5회에서 6회를 예상을 합니다. 수업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정규반에선 뭘 하게 되냐면 정규반에선 이제 공통수학 1, 2가 심화하고 실력 수업이죠. 이제 그래서 미적분 1 수업이 일주일에 2번이 될 거예요. 미적분 1 진도가 일주일에 2번이고요. 공통수학 1, 2를 일주일에 1번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공통수학 1, 2를 예를 들면 지금 목 1에는 미적분 1을 할 거고요. 추가로 뭐 토요일이나 아니면 뭐 다른 요일 하루를 추가로 잡아서 방학이니까 추가로 수업을 늘려서 공통수학 1, 2를 공통수학 1은 이제부터는 단원 설명이 없죠. 심화 수업인데 벌써 세 번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통수학 1을 심화 수업을 해서 제가 들고 있는 책 중에 또 CPR이라는 자체 교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방학마다 쓰는 거. 그래서 그 교재로 심화를 나갈 거고요. 실력 수업, 정규반 실력 수업은 또 아까 자체 교재 1, 2단계의 교재 따라합시다와 생각을 합시다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근데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 실력에 따라 제가 중간중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아이들이 잘하면 조금 더 어려운 교재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한다 하면 뭐 따라합시다와 다른 연습용 교재를 붙일 수도 있어서 이제 그렇게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할 거라서 저거는 한 회차 안에 주로 질문을 받는 수업일 겁니다. 이제 주로 공통수학 1, 2는 질문을 받으면서 계속 감을 유지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동안 공통수학 1은 벌써 4달이나 해왔어요. 2바퀴나 돌았고요. 책을 저 때만 해도 한 3, 4권을 했을 때란 말이에요. 이제 그쵸? 개념 원리 했을 거고, 올포 유형편 했을 거고, 이제 그러고서 자체 교재 2권 했을 거고, 이제 그러면 벌써 4권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공통수학 1 같은 경우는 정말 감을 유지하는, 그리고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얘는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서 정말 특별한 친구들까지 모두 공부하는, 그래서 주로 질문을 받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때부터는 미적분 1이 2타임, 그리고 공통수학 1, 2가 1타임으로 총 3타임으로 늘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단원 설명을 미적분 1밖에 안 나가니까 대수특강, 이게 1, 2월엔 겨울방학이라 아마 주 2회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택 대수특강을. 이 예비고일 친구들도 대수특강이기 때문에 주 2회로 해서 라이트하게 진짜 가볍게 그냥 대수엔 이런 거 나오는 거, 또 대수 또 원체 어렵다고 많이들 들으셨죠. 대수 또 원체 어려워하는 과목이라 정말 가볍게 이런 거 있구나, 연산만 하면 됩니다, 연산만 할 수 있게 할게요 라는 느낌의 수업으로 특강을 주 2회차로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6회에서 20회 사이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별 진도가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제일 솔직히 이 PPT 중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이번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제가 이 반을 만드는 목표거든요. 요 반을 만드는 목표인데, 이 미적분 1까지 모든 걸 다 이렇게 뭐 마치고 뭐하고 올라가려는 이유가 요 반만큼은 제가 말씀드렸죠. 당장의 시험을 봐도 그래도 점수를 받는데 100점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 친구들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권을 목표로 할 겁니다. 무조건 1등급인 거고요. 1등급 중에서도 1등급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예전 9등급제 1등급에서 1등급을 간당간당하게 나올 수 있는 친구들 정도까지 만들어 보자 라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 한 5%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 라는 게 이제 요 반의 목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반을 일찍 개강하는 게 요 세 번째 줄 보이시죠?
이 수학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습관, 제가 습관이란 말을 많이 쓴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걸 만드는 과정인 건데 이 습관을 만든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는 친구들부터 제가 일찍 개강을 한 것도 고등수학을 제가 다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얘를 고등수학 올라가는 데까지 있어는 저는 이 커리큘럼 자체를 만들면서 이 친구들 자체를 만들면서 본 게 3년 과정을 보고 만들겠다라는 느낌으로 반을 개설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원래는 제가 지금 학원에서도 지금도 제가 고1, 고2, 고3을 학원에서도 다 담당을 하고 있고 근데 2학년 되고 3학년쯤 되면 사실 저희 반에 이렇게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3년을 끌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 친구들은 아예 제가 목표 자체를 3년을 끌고 가자라는 목표로 만든 거라서 모든 수학을 제가 습관을 만들어 놓고자 일찍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정말 노력을 정말 많이 기울일 거예요. 이 세 번째 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문제를 보자마자 따라합시다 해서 만드는 그냥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야 라는 습관과 생각을 합시다 해서 만드는 그럼 얘는 여기다 갖다 써도 되는 건가? 그럼 얘는 여기다 갖다 써도 되는 건가? 라는 내용을 이거를 얼마 전에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다가 또 이게 맞는 표현이겠구나라고 느낀 건데 단원에 이렇게 국한되지 말고 내가 지금 이거 배우니까 이것만 써 이거 말고요. 배운 건 다 쓸 수 있는 사람 이 네 번째 줄이요. 배운 건 다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가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뭐 앞에 내용은 이렇게 나갈 거예요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 마지막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가 추구하는 수업 방향이 이런 거니까 요 두 가지를 만드는데 제 주력을 다 할 겁니다.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요 두 가지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든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반은 이제 뒤에다 말씀을 제가 어떤 선생님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되게 재밌고 즐겁게 학원을 다닙니다. 재밌고 즐겁게 학원을 다니는 반이고요. 이제 그리고 저도 그런 편이고요. 공부는 재밌게 해야 된다라는 주의라서 이제 그런 주의라서 이제 제가 뒷페이지에 판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그런 주의라서 사실 저는 화도 좀 안 내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딱 하나 요 반도 똑같을 거예요. 재밌고 즐거울 건데요. 요 반은 제가 붙들어 놓고 뭔가를 되게 많이 시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친구들도 제가 지금 내신 기간이 짧아서 막 붙들어 놓고 이것저것 막 많이 시키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있는 친구들도 그건 알아요. 저는 붙들기 시작하면 정말 애들이 못 버틸 정도로 붙들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막 이렇게 힘들게 시키진 않을 건데요. 요 반 친구들은 이거 두 개 만드는 과정이 조금 힘들 수 있다 라는 걸 조금 미리 인지를 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재밌겠거니 하고 왔다가는 생각보다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뒤로 가면서 점점 힘들어질 반이라 아무래도 과목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점점 힘들어질 반이라서 이제 그래서 여긴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위에 제가 이 두 개를 조금 만들어 놓고 싶은 이유가 이거예요. 아니 선행을 나갔으면 물론 그 학년을 2학년을 올라가서 미적분원을 잘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 번 하는 것도. 근데 선행을 배웠는데 굳이 지금 쉽게 풀 수 있는 걸 선행의 내용이라는 이유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너무 답답해요. 미적분원 내용을 배웠는데 이걸 왜 밑에 과목에 정역을 못 시키냐고요. 그래서 이 반은 제가 아까 상위권을 노린다고 그랬죠. 상위권 친구들은 해야 되거든요. 이걸. 이 반은 미적분원 내용 나간 거, 뭐 대수를 배웠으면 대수까지 했으면 대수 내용 나간 거를 현행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학생, 배웠으면 좀 효율을 극한적으로 뽑자고요. 저는 효율을 좀 중요시하는, 공부의 효율을 좀 중요시하는 선생님이라 저도 사실 그런 것도 있죠. 제가 게을러서 그렇다고 생각도 해요. 공부할 때 저도 그랬어요. 제가 수학 공부를 할 때도 저는 뭐 게으른 편이니까 가장 효율적인 풀이를,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찾고 싶었거든요. 공부는 가장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도 좀 효율적인 풀이, 효율적인 길을 좀 찾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해요. 저는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게으름도 피워보고
요령을 피워보려고 노력을 한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도 선행이 나갔으면 요 정도까지 나갔으면 난 이만큼은 할 수 있는 거구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좀 이렇게 선행을 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게 이번 목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PPT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PPT를 끄고 제가 좀 판서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희 반에서 항상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제가 어떤 선생님인지를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이게 수업은 이렇게 하는 선생님인 거 알겠고 이런 방향을 원하는 선생님인 건 알겠는데, 제가 어떤 선생님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뭐 저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하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어떤 선생님이냐면, 저는 좀 공부를 재미있게 하고 싶은 선생님이에요. 재미있게. 자, 이렇게 하고 싶은 선생님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예요. 저희 반의 컨셉. 그러니까 요 반의 컨셉이 아니라 저의 제가 의도하는 바, 학원을 오는 거에 대해서 저의 수업에서 의도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거는 PPT의 내용을 따로 넣진 않았어요. 이게 이 반의 내용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누군지를 소개하고자 하는 거라서 따로 넣지 않은 게, 공부를 조금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오는 게 싫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 아, 그래도 수학학원 가는 건 재밌어. 그래도 수학은 싫은데 그냥 선생님이랑 붙어 있는 건 재밌어. 이제 그러다 보면 뭔가를 하나하나씩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학원 오는 게 재미없지는 않게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목표, 저의 추구하는 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좀 학원 오는 걸 재미있게 느끼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좀 텐션이 높은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텐션이 이제 좀 이렇게 낮게 떨어져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텐션이 낮아지면 그때부터는 학생들이 졸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수업도 그렇고요. 좀 이렇게 완전 조용 이런 거보다 저는 이렇게 좀 웅성웅성도 있고 아이들끼리 뭐 서로 얘기도 하면서 알려주면서, 물론 뭐 제가 단원 설명할 땐 여기 보라고 하고 저만 떠들 거죠. 근데 문제를 풀 때는 그런 것도 좋아해요. 옆 친구들한테 알려주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래. 잠깐 너무 길게는 말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거는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또 이 옆 친구를 알려줄 때, 설명을 할 때 그 실력이, 수학 실력이 되게 잘 늘어요. 그래서 옆 친구들한테 뭐 조용히 다른 친구들 방해 안 되게 뭐 소곤소곤 하는 요 정도는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좀 재미있게 하자는 주의다 보니까 장난도 많이 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것도 좋고요. 좀 이렇게 저랑 좀 이렇게 친밀감 있는, 친구 같은,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친구 같은 선생님. 이게 저의 컨셉이에요. 저는 좀 친구처럼 저랑 놀면서 장난도 많이 하고요. 농담도 하면서 쉬는 시간에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저는 이제 친구 같은 선생님이고 좀 이런 거죠. 저한테 좀 의지를 하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얘기도 하고 이제 좀 의지를 하면서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학원을 왔다 가면 막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래도 재미있었어. 그리고 오늘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서 좀 풀고, 이게 떠들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속에 좀 풀리면서 공부가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작은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한테 좀 의지를 하면서 속 얘기도 하고 해서, 근데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집에서는 말 못하는 얘기를 제 앞에서 막 울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요. 막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집에다 말하면 안 돼요 하면서 웃으면서 막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도 다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친구같이 저를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선만 넘지 않으면 저는 웬만해서는 아이들한테 화를 내지도 않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친구같이 좀 이렇게 마음 편안히 올 수 있는 학원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선생님이고요. 이제 그리고 나면 제가 가르치는 수업 방향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처럼 만들고 싶은 선생님이에요. 저도 공부를 재미있게 했으니까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야 이게 가능한 건데, 자신감, 제발
나도 선생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자신감을 좀 갖게 하고 싶어요. 이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야,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면 뭐야, 이거 내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니었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저 정도는 나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하고 싶은 선생님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풀이를 보여주면서도 야, 근데 이거 이렇게 풀면 짧아,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여주는데, 이제 그런 게 너네도 할 수 있다. 좀 자신감을 갖고 학원을 오세요. 물론 뭘 제가 이렇게 막 오면 야, 이것도 모르냐, 에이씨 이거 쉽잖아, 뭐 맨날 이런 얘기 하지만 진짜 쉬우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냥 자신감을 갖고, 수학은 항상 얘기하죠. 쉽다 하면 쉬워지는 과목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마음을 세뇌하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자신감을 갖고,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여기서부터 뭐가 출발이 돼요. 수학은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출발을 해야, 그래야 문제도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내에 그냥 저라는 사람, 저라는 선생님을 얘기할 때는 저는 이러한 선생님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맨날 붙들어놓고 클리닉하고 이런 수업적인 내용 말고 학생을 대하는 자세, 제가 학생들한테 바라는 거, 수업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뭐 이제 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나는 어떤 선생님이야 라고 물어보면 맨날 클리닉 부르는 선생님, 그냥 붙들고 안 놔주는 선생님,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맨날 부르고 맨날 남기고 그냥 못하면 할 때까지 부르고 맨날 이래서 좀 학원을 맨날 오게 되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수업적인 내용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저 이철균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이런 거 위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들이랑 친근하게 좀 이렇게 한 친구 한 친구에 대한 모든 성향, 이런 걸 좀 파악해서 각자 친구들하고 모두 친해지는 걸 좋아해요, 학생들이랑. 이제 그래서 그런 선생님이다 라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런 선생님이에요 까지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비고일 친구들도 저랑 오면 아마 재미있게 끝까지 오랜 기간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좀 재미있게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